마인드 얘기 엄청 많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앞에 기본이랑 기초도 아마 설명 계속 듣다 보니까 기억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서 이 두 분의 이야기, 이 교육법 전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체가 여러분입니다. 이게 주체가 여러분이고요. 이것은 축구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나온 순서대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1번이 뭐였죠? 바로 이 기초입니다. 일단 기초를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과 체력을 올려야 되고요. 기본기를 오랜 기간 단단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이 과정을 중시하면서 가야 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손흥민 선수는 유소년 시절부터 손흥정 감독님이 뭐 직접 마사지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보다도 더 뛰어난 마사지사, 유명한 이런 마사지사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근육을 풀어줬다고 해요. 결국은 이 훈련 때문에 이제 부하가 걸린 신체를 풀어줘야 다음날 또 다시 이 훈련의 효과가 있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야 무슨 그런 애한테 그거 뭐 그냥 좀 쉬면 회복되는 건데 그렇게 심지어 지금 가정 상황이 아주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까지 들여가지고 뭐 전문 마사지사를 프로도 아닌데 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교육에 있어서 엄청나게 열려 계시고 굉장히 디테일하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 기초가 여러분 완성되면 기술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내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공격수인가 미드필더인가 수비수인가 뭐 골키퍼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에게 적합한 기술들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막 잘 아는 건 아니라 디테일하게 써놓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초와 기술이 인간의 몸으로 치면 이 허리 아래를 지배하는 뭐 목 아래를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 신체를 지배하는 거라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체죠. 결국은 이 신체를 끌어올리고 다스리는 건 정신입니다. 정신 마인드가 바로 이 세 번째 기본,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것들이죠. 기본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춰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뭐 꼭 손흥정 감독님 또 손흥민 선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건데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마인드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 생각과 관련된 마인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내가 짱이다, 나를 믿어라, 자신감, 그냥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단련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나의 잠재력 이걸 믿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반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늘 자만하지 말고 불광불급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라. 계속 생각하고 왜, why를 계속 물으면서 계속 고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걸 이뤘다고 해서 뭔가 우쭐해하지 말고 겸손하고 늘 주변에 감사해라. 그리고 최종적인 골은 너가 행복하게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네가 성장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외에 일상에서는 식단, 규칙적 일과 그리고 기회가 오는 걸 준비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여러분 이제 쫙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빼먹은 게 있다면 역시 이 부모님이나 그 감독님들 이분들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흥정 감독님 스타일에 100% 녹아들기 위해서는 성과지향주의나 아이를 좀 착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믿어주고 성장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나 감독님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요걸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손흥정 감독님의 일상을 한번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요 세 가지가 그냥 본인이 하시는 전체거든요. 일과거든요. 보통 새벽 4시나 5시쯤에 일어나셔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하시죠. 저 이건 굉장히 놀랐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방을 막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치우신다고 해요. 아마 그 서장훈님 계열의 굉장히 완전 깔끔하신 스타일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청소하는 시간을 그냥 이제 뭐 아들 방을 치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손흥정 감독님은 이거를 자신을 수련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명상하는 것처럼 자신을 좀 단련하고 수련하는 거. 여러분이 아마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거 보시면 거기서 뭔가 작은 성공을 이뤄가라고 하잖아요.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야 여러분이 큰 성공으로 가는데, 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침에 자기가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는 이런 별거 아닌 거, 혹은 오늘 팔굽혀펴기 뭐 출근하기 전에 한 20개 해야지 이런 작은 목표를 두고선 그거를 하나씩 이뤄가고, 근데 요게 1년 쌓이면, 이거 1년 쌓이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이 사람의 그 아까 말한 3번 기본 마인드, 여기서 일상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도승처럼 아침에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미라클 모닝 해봤는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지금까지 거의 계속 하고 계신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축구죠. 축구는 손흥정 감독님한테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아마 이거 얼마나, 이런 분인데 얼마나 이제 치열하게 이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쓰시겠습니까? 밀도 있게 쓰실 것 같은 이 시간,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까 2번 기술 관련된 거 생각나실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1번 기초였고, 여기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근데 이런 인사이트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손흥정 감독님은 책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1년에 뭐 최소한 100권 이상을 읽으신다고 하죠. 그리고 뭐 초기에는 그 손흥민 선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력 운동 같은 이제 헬스 관련된 잡지들을 다 독파하셨고, 마사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운동과 관련된 거는 뭐 축구 같은 거 포함해서 전부 읽으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인문, 소설, 뭐 에세이, 뭐 자기 개발, 뭐 트렌드 관련된 거 다 읽는다고 하죠. 근데 사실 생뚱맞게 제가 저번에 한 챗 GPT 같은 인공지능 같은 거에서도 뭔가 축구와 관련된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실지도 몰라요. 그런 혹은 기술들, 최근에 그런 기술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황희찬 선수가 몸에 그때 월드컵 때 찼던 것도 이 사람의 운동하는 모든 그 상황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 회사가 또 등장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근데 굉장히 담백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본, 기초, 기술에 대한 이야기.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헷갈리시면 요 이야기랑 요 사례만 기억하셔도 아마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혹은 자녀분들을 교육하실 때 아마 큰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손흥정 감독님은 진짜 빡센 아빠였어요. 진짜 빡센 아빠. 훈련할 때는 거의 뭐 악마 같은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누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남아있지 못했을 것 같고, 전 튀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다고 하죠. 저 사람 이거 아빠 맞냐, 이거 뭐 애 학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를 뭐 거기 교육기관 같은데 잘 데려가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자기가 막 그 운동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비난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지금도 괜히 뭔가 이슈 있을 때는 비난을 받고 계시니까 좀 안타깝긴 하죠. 물론 저도 외부에서만 본 거기 때문에 진짜는 모르겠지만, 이런 뭐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두 분의 케미 있잖아요. 이걸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뭐 아버지이자 또 스승이자 또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시죠. 제가 예전에 이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아버님들 있잖아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책을 들고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책을 읽는 걸 습관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옆에서 아빠 따라서 책을 읽는다던가.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약간 눈치 주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영재가 안 되었겠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요런 것 되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열려 계신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아할 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지만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이 손흥정 감독님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책을 보면 거의 맨 앞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 손흥정 감독님의 삶의 철학이 나옵니다.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단박하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전 속 이 하나의 단어 안에 제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게 손흥정 감독님의 교육법 그리고 삶의 철학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당부의 말인데 요 책을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 부담스러워서 못 보겠다. 이거는 그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녀도 그런 잠재력을 손흥민 선수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수 있는데 막상 그 얘네들한테 뭔가를 못 해주니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책을 못 보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이해가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재능이 보이는데 뭔가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시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빠 나 축구하는데 우리 아빠도 손흥정 감독님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도. 근데 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다.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하고 계신 것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소통을 해서 서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의 재능을 끌어내는 과정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이 교육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교육 방법은 그 손흥정 감독님이랑 손흥민 선수 이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서 나온 방법이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 케미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요 케미가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 교육법에서 인상 깊었던 걸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만의 교육법, 자녀와의 링크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저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불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손흥정 감독님도 그러거든요. 뭐 흥민이가 나중에 뭐 월클이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막 유명해지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가 결국 이 축구를 시작하면서 흥민이가 축구 경기를 한번 하고 돌아왔을 때 그 경기하는 내내 행복했고 그리고 건강했고 그러니까 어디 다치지 않았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가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됐다면 얘가 그냥 직장인에 조기축구 운동하는 아이가 되었어도 나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게 막 엄청 유명해지고 막 돈을 엄청 왕창 벌어가지고 뭐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뭐 타워팰리스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 부모님, 가족 이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서로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도닥여줄 수 있는 게 진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워낙 지금 우리 코로나부터 때부터 막 70, 80대까지 투자를 안 한 게 없는데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뭔가 안 좋은 일들만 많습니다. 막 갑자기 3차 대전 날 것 같이 러시아에서는 막 유류관 막고 있고 세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갖고 올해도 단단하게 나아가시길 제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 개선하면서 나아갈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할 수 있게 그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많이 공유해준 이 손흥정 감독님 그리고 손흥민 부자 이 두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하신 지금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성장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이 새해 건강과 함께 이 행복과 성장이 정말 가득하시길 제가 바랄게요. 자, 주저리 말이 많은 하지만 제가 너무나 꼭 그 소개하고 싶고 막 진짜 한 10분 한 막
뭐 5분, 한 분만 이 영상을 보셔도 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보고, 원래는 제 조카, 이제 동생이 조카 있으니까 동생도 보여주고 부모님들도 보여주고 막 싶었는데, 지금에서야 영상까지 완료를 합니다. 이 책 지금 제가 한 4-5번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좀 재밌고, 근데 여기 손흥정 감독님이 되게 무서워요. 표정이 완전 카리스마가 너무 세서 제가 이걸 항상 오른쪽에 놓고선 약간 이제 이거 영상 피곤한데 약간 이럴 때마다 딱 감독님을 딱 보고 나서 딱 정신 바짝 차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제가 2번째 다시 찍는 거예요. 오늘 1월 23일 새벽인데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뭔가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도 버벅인 것 같고, 많이 좀 자료도 아까 저렇게 정리된 뭔가 마인드맵처럼 정리한 것도 없었고 부족해서 좀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이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뿅.